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모두 다 심층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요. 또 전화 상담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도 그리고 방송 끝에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장현 전문가, 이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굉장히 간망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파리 대책 대안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할 방향들을 세미나에서 다 확실하게 좀 잡아드리려고 주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구체적인 시장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방 강연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리 대책 후에 달라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여쭤봅니다. 자, 파리 대책 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자, 그 와중에서도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 또 많은 분양 물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은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파리 대책 이후에 청약 시장의 1순위 자격들도 상당히 변했다는 점들을 좀 더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1순위 갔다가 청약 통장을 그냥 날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순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는 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1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2년에 납입 횟수도 역시나 24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택 수가 무주택이거나 또는 한 주택 이하여야지만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1순위 자격이 본인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해당 지역 1순위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소지를 옮겨놓고 거주를 하셔야지만 해당 지역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최초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입주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5년 내에 당첨이 된 사실이 있다라면 당첨이 되셔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또 여기서 예전에는 세대당 개인당이었었는데 이제는 각 세대에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점이 또 특이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자, 당연히 예전에는요 한 차주당 한 건이었었다라면 지금 이제는 세대당 한 건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 안에서 기존에 중도금 대출이 있다라면 더 이상의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쉽지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양가의 40%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도금 후에 잔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가점제라는 게 생긴 거를 알고 계실 텐데요. 자, 85제곱미터 미만은 비율이 10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점제로 간다라고 하면 자기의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청약에 임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당첨된 이후에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전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도 좀 숙지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 시장은 서로 눈치를 보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팔려는 매도자나 또는 살려는 매수자 역시도 계속 서로 간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강남 재건축 중심에서는 약간의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 대책에서도요, 재건축 조합원 명의 변경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던 그런 시장이 되겠는데 사실 매수자는 따라서 계속 관망세를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시장도 역시나 그전에 활발했던 시장들이 지금 약간 멈춰져 있다는 시장이 지금 바뀌었는데요. 자, 급매물도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재개발도 상당히 좀 조용하고 그리고 또 분양권 시장 역시도 좀 잠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아파트가 지역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겠는데요. 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도 또 투기 지역으로 좀 묶였던 부분들 외에 다른 지역으로 약간의 아파트가 또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기존에 지금 투기 지역 묶인 지역과의 어떤 온도차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강남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구를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일기 신도시 위주로 풍선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풍선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가격이 살짝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전세나 매매나 다소 지금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반기에 가서 이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기준으로 한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의 상승이 지금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파리 대책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사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부족한 공급을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수요 억제책을 좀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라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사실 공급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감소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참고 있었던 수요층이 올라가서 최근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파리 대책이 나옴으로써 잠깐 좀 잠재워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많은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가 조금씩 둔화되면서 이 가계 대출이 좀 효과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많은 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파리 대책 이후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이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 정부의 어떤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투명한 임대소득을 통해서 정부는 꾸준한 임대소득 세금을 또 걷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양도세라는 것은 일시적 소득이겠지만 이렇게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소득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유도하면요,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1, 2인 가구가 증가되는 모습에서 이 1, 2인 가구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또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세수 확보 면에서나 또는 1, 2인 가구 증가 면에서 봤을 때 주택임대 사업자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좀 맞는 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리 대책 한 달 후에 이제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살펴보면요. 자, 투기과열지구죠. 서울 지역 위주로 한 지역들이 앞으로 이제 매매 거래가 상당히 좀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재건축 이주 수요부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조합원 명의 변경이 사실 쉽지가 않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속도 저하를 가지고 오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의 공급량이 좀 감소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감소가 됐을 때 차후에는 수년 후에는 이걸로 인한 스프링 효과가 또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부동산들은요, 앞으로 직주 근접, 즉 직장과 가까운 지역, 그리고 거기서 1, 2인 가구를 포용할 수 있는 소형주택, 아파트를 위주로 한 소형주택, 이런 것들 위주로 가격 상승이 좀 더 두드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적으로 이 파리 대책을 통해서 공급이 감소되고 오히려 눌려져 있던 수요들이 향후에 좀 더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1, 2인 가구 위주의 부동산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파리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듣고 싶거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는 임종우 전문가와 직접 1대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연에 직접 와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안내도 해드릴게요. 임종우 전문가 다음 강연에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예, 다음 주 금요일 세미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8일 대책 이후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주택인데 광명철산 주공 12단지 전세 주고 계신다라고 하신데요. 임종욱 네. 전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철산 주공 전세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 반. 예. 그러면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저렴할 때 사셨겠어요? 2년 예, 반 정도면 지금보다는 2015년, 여기가 한 3, 4년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는 3억 1천. 3억 천. 예. 지금 여기가 한 4억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주택이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있으시고?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고민되시는 거는 중과세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거 매입하실 때는 일단 투자 목적으로 하셨을 것인데 예, 그렇죠. 재건축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좀 길게 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런데 지금 정책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거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12단지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매도하시려고 생각도 하시나요? 아니, 지금 그게 이제 중과가 되니까 양도세가.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내년 4월인가부터 중과된다고 하니. 그렇죠. 그 전에 미리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더 몇 년이 되더라도 재건축까지 이제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 네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 현재 요걸 매도하시고 다른 거를 뭐 투자할 만한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사실 중과세라는 것은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제 중과세가 붙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는 동안에는 크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를 내년 4월 전에 매도를 하셔야지 중과세는 벗어나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현재 집이 갖고 있는 거는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럼 요거 비과세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채가 있는데 두 개가 있으면 어쨌든 중과세가 나오니까 뭐 팔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집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4월 전에 파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차라리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월 전에 판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얼마나 됐어요? 사신 지가? 그것도 비슷한 시기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인데 이제 지금 거주하는 데가 조금 늦습니다. 네. 재테크 전략을 하나 세워드릴게요. 지금 4월 전에 만약에 이걸 매도하시면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비과세가 됐을 때 네. 다른 집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시잖아요. 네. 이런 형식으로 비과세를 맞춰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네. 현재 12단지를 산 시점이 지금 현재 거주한 집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이 안 되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철산 지금 12단지를 매도를 하시면 일단 중과세 네. 피하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이게 2년 지금 되셨다고 했잖아요. 2년 좀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하나 더 매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시는 거예요. 철산주공을 팔았을 경우에. 예, 팔았을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집 비과세를 받으신 다음에 새로 사신 집을 3년 이내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돼요. 예. 그럼 비과세 받고 또 새로 샀던 집도 비과세 또 받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철산주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팔던가 주택임 사업자로 묶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럼 결론적으로 매도하시는 게 낫겠죠? 예,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일단은 그 매도 타이밍이 네네. 이제 그 전에 팔아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제 저는 더 길게 가지고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이 예. 이제 조합원 명의 변경이 나중에 안 되고 하니까요. 매도 전략 세워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절세 그래요? 전략에 네. 이어서요. 결국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 내려주셨으니까요. 네, 네. 고민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성남에 나홀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뭐 재개발인가, 뭐 이런 것도 된다고 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전망을 좀 봐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네. 더 확실히 도와드릴게요. 예,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네. 515 백두 시티 웰빙 아파트요. 백두시티 웰빙 아파트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 임종욱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하철역하고 상당히 가깝네요. 네, 그래서 구입은 하긴 했지만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거주 네. 안 하시나 보죠? 예, 전세는 가지고 있어요. 고생한다는 건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매입해서 네. 네, 가격이 확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했다가 네네네. 지금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시공사 선정 네. 한다고 거기도 갔었고 그랬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여기가 상업지역 안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네네. 네, 솔직히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뭐 단지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좀 큰 빌라라고 보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여기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이 주변에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업지역은요. 네. 사실은 이렇게 동의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면은 주변 네. 상권이 너무 잘 갖춰져 있죠. 건물도 너무 네, 번듯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재개발된다라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재개발 기다리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네. 사실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답인데 네네. 지금 수익형으로 가기에는 사실 구조가 이게 조금 면적이 작지는 않기 때문에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면 아예 쭉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던가요. 그러면 저기는 오래 걸릴까요? 어떤 부분이 재개발? 창업지역은 오래 걸린다 그러셨죠? 예, 좀 전에 제가 재개발은 아무래도 네네. 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좀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익형 부동산 네. 쪽으로 가져가셔야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재개발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많이 급하시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네네. 고민하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무료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0 1:1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또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신금호역 앞에 네, 대림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대림 아파트요. 네. 네, 내년 3월에 입주해요. 네. 내년 3월에 입주인데 지금 그거를 좀 팔고 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데가 공덕동이에요, 마포에. 네. 그쪽으로 좀 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금 금호역 앞에 있는 그 아파트가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궁금해서 네. 문의하는 거예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공덕동으로 좀 갈아타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아파트의 전망도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임종우 전문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초의 분양을 받으셨나요? 재개발 그거 해가지고. 원래 재개발 조합원이셨어요? 네네네, 조합원. 그러면 재개발 조합원이셨다가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는 입주권을 받으신 거네요? 네네. 네. 저 몇 평짜리 갖고 계셔요? 지금 34평이요. 34평짜리.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텐데. 지금 매매가는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최초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5억 4천 정도요. 그러면 차액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렇죠? 네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상승 곡선이 있고 하락 곡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 상승 곡선을 상당히 지금 잘 타고 갔었어요. 네네. 네. 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대로 같이 흡수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대가 상당히 쫙 올라갔었고요. 네. 여기 입주할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거고요. 입주
일가구는 이제 그렇고 이제 좀 그거를 반월세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 네. 부동산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도하시게 되면 양도세 부분도 좀 생기실 텐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양도 차익이 얼마 안 생긴다면은 매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하시고 옮기는 전략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긴 해요. 근데 일가구는 관계 없지 않을까요? 양도소득세. 지금 1가구 1주택이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입주권이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입주권이기 때문에 이 입주권 상태에서 가격이 참 많이 오른 상태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 한번 입주하셔가지고 네. 1가구 1주택 전략으로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네.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대가 강남의 가격이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 앞으로는 좀 더디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물론 이게 좀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옥수동 이후에 어떤 금호동까지 가격 상승을 그대로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요 네네. 타이밍에서 한번 갈아타주는 것도 좋긴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은 그런 거고 세법적인 부분은 이제 비과세를 좀 맞춰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네네. 네. 그러면 요거 외에 또 공덕동도 뭐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공덕동도 이제 만약에 갈아타게 되면은 네. 어느 지역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럼 공덕동에서는 지금 공덕역 쪽만 보셨기 때문에 그쪽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공덕동은? 뭐 한강 뭐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네. 뭐 아무래도 또 재개발 그쪽에 있으면은 네네.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지금 거주는 저 의정부 쪽에 있는데요. 의정부 쪽에 계시고요. 네네.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신구역은 지하철 5호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근데 공덕역은 지하철이 더 많잖아요. 5호선도 있고 6호선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좋겠죠. 아, 네. 네, 좋은데 지금 금호동은 강남의 가격을 그대로 쫓아 올라간 부분이 좀 있고요. 네네. 공덕동은 사실 여의도라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여의도가 아직 변함이 없어요. 아, 네. 예, 대신에 공덕동에서 좀 더 이 종로 쪽으로 가는 방향에 아현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그 아현동의 그 레미안 프로즈가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서대문역이 좀 더 올라 있는 상태고 네. 공덕역 주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한 그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공덕역 쪽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눈여겨 보실만 해요. 아, 네네. 네, 근데 근데 그 공덕동 쪽에 그 뭐 또 그 보면은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한강 뭐 조망권이 있는 쪽이 유망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사실 한강 조망이 있는 건 어디 가나 다 프리미엄이 붙기 마련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공덕역에서 그 홍대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광흥창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강 보이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가격이 좀 비싸졌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한강변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잘 찾으셔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한강만 갈 필요는 없고요. 교통과 한강이 같이 껴 있으면 그 지역이 사실 맛보긴 하거든요. 네네. 네. 일단 시청자님, 일단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금호동 아파트 매도하고 갈아타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 비과세에 맞추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네, 살펴보셨던 공덕동 유망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호동 쪽에 있는 거는 보유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가요? 보유를 하시면요. 네네. 어떤 뭐 준공 난 한 다음에 1,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 보면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이제 거주를 하셔야죠. 이제 이게 등기가 나면 네. 등기가 나면 82 조치에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주를 하셔야 되죠. 네. 아, 거주를 네네. 몇 년을 해야 되죠? 2년을 하셔야 됩니다. 2년. 네. 2년 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끝번호 3677번님의 고민인데요.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현 레미안 푸르지오 25평형을 갖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상담 받으면서 아현동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과 약간 겹치는데요. 좀 전에 공덕역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현동 레미안 프로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공덕역과 거의 근접하죠. 그러면서 이 도심권, 이 종로
공로 쪽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재개발보다 큰 개념의 뉴타운 어떻게 보면은 1호 작품이다라고 봐도 무관할 텐데 최근 들어 이 뉴타운들이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파르죠. 그래서 이 마포 레미안 프로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부동산 상승기에 그 가격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랜드마크입니다. 항상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부동산이 랜드마크 되는 부동산들이 항상 그 주변의 가격을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미안 프로지도 그런 랜드마크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변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랜드마크 아파트죠. 그래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는 결론 내려주셨고요. 저희는 또 이어서 다음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9410번님의 고민입니다. 부동산 투자 고민 중인데요. 소액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좋을까요? 서울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이 좋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게 더 좋나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두 개 다 좋은데요. 네. 이 수도권도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들어서 처음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1기 신도시 위주로 지금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1기 신도시 위주의 소형 아파트 투자라든가 또는 역세권 오피스텔 둘 다 좋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조치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쏠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의 오피스텔은 투자를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정말 역세권에 있는 깨끗한 오피스텔 또는 이 1기 신도시 안에 있는 소형 아파트 이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간다라면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보신다면 1기 신도시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오피스텔 둘 다 좋다고 하시니까요. 여러 가지 알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더 상담받고 싶으시면 전화 연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세미나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1대1 무료 상담 여전히 받고 있는데요. 02-2000-4890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분들은 오프라인 세미나 이용해 오셔도 좋겠죠. 여기 나와 계신 임종훈 전문가가 시청자분들 무료로 도와주실 거죠? 네, 무료 세미나 후에 또 무료 상담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파리 대책 이후에 그 변화되는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지역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선착순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또 금, 토, 일 주말 동안 유익한 내용 많이 준비해두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